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늘어나면서 성장기 자세 변형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경추통 환자는 연평균 2.4%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전년보다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통증. 지금부터 예방부터 치료법까지 통증재활치료 클리닉 전문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통증재활치료 클리닉 김원 원장과 함께 성장기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니스병원 통증재활 클리닉 김원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통증을 느끼면서 살죠. 눈이 아프면 안과에, 또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데요. 통증재활 클리닉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우선 통증재활 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이 근골격계 통증이나 질환이 생기면 수술을 하면 막연하게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수술 후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재발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골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은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수술적 통증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통증 재활 치료란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파악 후 그에 맞는 다양한 치료 및 재활 운동을 통해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이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증 재활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후유증과 부작용, 합병증도 적고 재발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이 통증재활의학과에서는 진료가 가능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먼저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허리 디스크, 네.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같은 허리 질환과 일자목이나 거북목, 목 디스크, 아니면 무릎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 오십견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테니스나 골프의 인기로 엘보라고 하죠. 팔꿈치 통증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이나 평발이나 골반 교정을 위해 내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청소년기의 척추 자세 교정 불균형과 O자나 X다리, 평발 안짱걸음 등의 진료를 위해 아이와 함께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소아나 청소년들도 내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문제점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장기의 학생일수록 적당한 운동이나 적절한 신체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요즘 청소년기에는 실제로 신체 활동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장기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정적인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우리 몸은 편한 자세만을 취하려고 하게 되죠.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점차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청소년기 신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성장기 신체 발달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척추 측만증이나 골반의 뒤틀림, 구부정한 등 같은 체형 불균형이나 거북목 아니면은 청소년기의 허리 디스크에 이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잘못된 자세는 어른이 되어서도 만성 통증과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니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청소년기부터 꾸준히 잘 잡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만약 우리 아이가 척추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내원했다면은 어떤 치료를 또 받게 되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따라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전신 척추 엑스레이 촬영, 골반 틀어진 각도 측정 등 생역학적 검사가 이루어지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컴퓨터 조갑 측정, 초음파 검사, 신경 및 척추 근육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네. 치료 계획을 세워서 도수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재충격파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필요에 따라 주사나 기능성 깔창 등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센 건강 플러스 제니스 병원의 통증 재발 클리닉 김원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장비나 또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꼽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걷는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잘못된 보행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걸음걸이로 무작정 걷다 보면 발이나 무릎, 골반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장년층의 경우 암 다음으로 걱정하는 질환이 바로 척추 관절 질환인 만큼 우리의 삶과 질환에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관절 질환의 20% 정도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걸음걸이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걸이로는 체중을 한쪽에만 싣거나 팔자로 걷기, 안짱걸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양발의 형태가 다른 경우, 즉 한쪽만 평발이 심한 경우 걸을 때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허리부터 무릎, 발까지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 관절에 부담을 주고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심하면 허리나 골반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죠. 또 두 발을 안쪽으로 모아서 걷는 안짱걸음은 몸 중심축이 안쪽으로 이동해 상체는 기울고 하체는 뒤로 쏠려 온몸의 피로도를 높여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걸음걸이나 비정상적인 발 형태는 우리의 건강을 해쳐 노후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음걸이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습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래보다 과도한 하지 불규정으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첫 걸음걸이를 올바르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그럼 보행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는 하지 발달이 참 중요할 텐데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하지의 형태가 변화하는데 7세 이후가 지나서야 거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요. 네. 7세까지의 하지의 성장 변화 과정을 먼저 알아보면 네. 임신 기간 동안 태아는 좁은 자궁 안에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태아의 뼈와 관절은 틀어진 상태로 출산 후에는 O자 형태의 다리가 됩니다. 네. 이후에 1세 반에서 2세경에 발효됐다가 이 시기가 지나고 약 2세 반에서 3세경에는 오히려 X다리의 안짱걸음을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다리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만 6 내지 7세경에는 다시 곧은 다리가 되는데 이때 벌써 성인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에 비해 다리 변형이 심하거나 통증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교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기의 다리 교정은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성장이 완료된 성인의 경우 교정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교정의 정도가 짧거나 아니면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성장기 청소년기에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의 다리가 변형이 있음에도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변형이 있는 상태로 방치될 경우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기능적인 부분의 문제점과 외형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불균형이 심한데도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네.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흔히들 성장통이라고 여기는 하지의 다양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성장통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하지 불균형이 심할수록 다리 통증의 빈도도 높습니다. 또한 하지 통증이나 쉽게 근피로가 와서 신체 활동을 싫어하게 되어 소아 청소년기의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휜다리의 경우 네. 무릎 사이가 벌어지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향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허벅지 군살이 많아지게 되어 하체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체 비만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뱃살도 많아지고 힙도 처져 보여서 외모에 예민한 아이들의 정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외형적 스트레스는 어른이 되어서도 콤플렉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빠른 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아기 때 흔한 안짱 걸음이라고 하죠. 이건 네. 크면서 조금 나아지는 편인가요? 네. 안짱걸음은 네. 내족지 보행이라고 하는데 네. 정상적인 경우는 보행 시 발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는데 네. 안짱걸음은 걸을 때 발이 안쪽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원인으로는 대퇴골이라고 하죠. 네.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회전한 경우와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회전된 경우, 발의 앞쪽 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아이는 세 군데 다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한 군데나 두 군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안짱걸음은 원인 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이가 안짱걸음을 걷는다면 진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저는 이런 경우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이 종종 걸음, 또 막 까치발로 걷는 아이들도 많은가 봐요. 이런 경우 왜 그런 건가요? 네, 까치걸음은 걸을 때 발끝으로 걷는 보행 습관을 말합니다. 네. 만 2세 이전에는 발끝으로 보행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후로도 계속 까치발을 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 2세 이후 까치발의 대부분의 원인은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서 생기는데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기능성 깔창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소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O자와 X자형 다리일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다리가 O자형 다리인지 혹은 X자형 다리인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O자형 다리는 서 있는 자세에서 양 무릎이 닿지 않고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사이가 벌어지거나 무릎 방향이 안쪽을 향하는 경우, 무릎 아래 바깥쪽의 뼈가 아래로 튀어나오면 O자형 다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자형 다리의 경우 무릎을 살짝 붙인 상태에서 발목 안쪽에 복사뼈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다리 사이가 5cm 이상일 경우에 심한 휜다리라고 보게 됩니다. 만일 자가 진단 후 이러한 이제 상태에 해당이 된다면 휜다리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휜다리는 네. 뼈가 휜 경우와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휜다리의 경우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관절의 문제로 인해 다리뼈의 정렬 상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기능성 깔창이나 다리 운동,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만일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기는 관절을 회전시켜 뼈의 정렬을 바르게 해서 소화기 하지의 성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네, JCN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척추와 자세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추는 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척추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과 또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척추 측만증의 환자 약 85% 정도가 청소년기에 원인 없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척추 측만증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비틀어지면서 좌우로 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측만증을 진단할 때 이것이 기능성 측만증인지 네. 특발성 측만증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능성 측만증의 경우는 치료 시기나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는 호전보다는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치료 목적을 둡니다. 그럼 먼저 특발성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발성이라는 말이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척추 측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신경 근육적 문제와 뇌 평형 감각의 이상, 뇌 기저부 기능 이상,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등 뇌 호르몬 분비 이상 등 많은 추측은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하나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가족력이 있다면 25%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사춘기 전후로 급속하게 진행하고 한 번 휘어진 척추는 성장기 동안 그 각도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각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20도 미만인 경우 척추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도수치료, 운동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도에서 40도 사이인데 아직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측만증 보조기를 하루 20시간 이상 성장이 끝날 때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40도가 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기 발견과 또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척추 측만증의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능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만곡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 통증 등 기타 증상 조절을 목표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운동치료인데요. 운동치료를 통해 만곡을 줄이고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를 권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과 근력 강화나 유연성 운동이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신체 불균형을 교정과 동시에 만곡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도수치료나 기능성 깔창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또 막상 실천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네, 실제로 조금만 주변을 살펴봐도 앉아있을 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요. 네, 골반은 보행 시 좌우 경사, 회전, 굴곡이 3차원적으로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 골반이 비틀어지는 것을 골반 부정렬이라고 합니다. 이런 골반 부정렬은 앞서 얘기 나눈 기능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나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 전체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저도 다리 꼬는 것 유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골반 부정렬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골반 부정렬은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골반 부정렬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골반 틀어짐의 치료는 어릴 적부터 골반에 문제가 있는지 조기에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부정렬이 있을 경우에는 기능성 깔창, 도수치료, 운동요법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골반을 신발 치료를 통해서 골반을 잡아주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바른 자세 항상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원장님, 골반뿐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 일자목, 거북목 아닌 분들 참 찾기 힘들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는데요. 일자목과 거북목 이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목은 7개의 뼈와 그 뼈를 연결해주는 디스크, 그리고 수많은 근육과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추는 측면에서 봤을 때 C자 형태로 정상적 커브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일자 형태로 수직으로 변형된 상태를 일자목이라고 하며 일자목에서 목이 어깨보다 더 앞으로 나온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어깨와 목의 통증, 고개가 또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등이 굽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며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수치료나 재활운동 치료, 통증 조절을 위해 주사요법과 체충격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수시로 목 주변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화면의 높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엎드린 자세로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학생들의 허리 통증은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는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하루 종일 책상 앞과 컴퓨터 앞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 중 네. 허리가 아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 특히나 구부정한 자세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젊은 층이나 학생들에게도 허리 통증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한 경우는 학생들도 허리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와 자세 교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젊은 층의 허리 통증의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운동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통증이 호전되더라도 평소 평지 걷기, 수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제이신 건강 플러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통증재활 치료 클리닉 김원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궁금한 Q&A 시간을 궁금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아이들의 휜다리 이건 그냥 놔둬도 괜찮은가요? 또래보다 많이 심하거나 만 7세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장과 마찬가지로 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그 시기가 지나면 기능성 깔창이나 치료를 하더라도 변화되는 정도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휜다리나 평발 안짱걸음 등 하지 불균형이 의심되는 경우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걸음걸이도 유전이 되나요? 걸음걸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면 네. 걸음걸이 자체라 하기보다는 신체 구조학적 유전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짱걸음, 팔자걸음, 까치발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이 역시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교정용 깔창, 다리 교정기는 몇 살 때부터 사용해야 되나요? 저희 병원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빠르면 만 2세 넘어서부터 착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런 학습 환경, 아이들 자세해주는 영향도 있겠죠? 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세대가 바로 소아 청소년기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스크를 쓴 일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요. 코로나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바른 자세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한 화상 수업, 야외 활동 제한으로 인해 모바일 사용 시간이 늘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의 생활 습관은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함께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근골격계 발달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스 병원의 통증재활 클리닉 김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과 바른 음식, 그리고 바른 자세 아닐까요? 제이신 건강 플러스 정경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